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을 인터뷰하려고 오늘은 서면회까지 왔습니다. 리더라면 처칠처럼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모 작가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역회사입니다. 기계부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무역회사고 있고, 또 다른 생각연구소라고 또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국강사신문에 칼럼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문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예전에 저는 솔직히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책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35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하기 전에 마지막 직책이 해외 영업 팀장이었어요. 그 팀장이면 보통 과장, 부장, 차장쯤 됐겠죠. 차장, 부장. 갑자기 사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사장을 잘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고, 책을 찾아서 공부해보자. 사장에 대해서. 그때 사장과 관련된 책을 막 쭉 봤어요. 이병철 회장, 지혜 재계일치, 마스다 고노스케, 또 공병호 박사의 사장학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 쭉 보다 보니까 책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사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사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회사가 잘 되고 못될 수 있다. 그럼 리더십도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해서 리더십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칠책을 발견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처칠금 다 알아요. 저도 처칠 알고 있었지만 딱 두 가지 모습을 알죠. 처칠 그러면 2차 대전 때 영국 수상이었고 항상 시가 담배를 폈고 뭐 승리의 V자, 뭐 네벌 기바 정도. 저 딱 그 정도였어요. 딱 그 정도지. 그렇죠, 그 정도죠. 근데 이 책을 딱 보고 나니까 와, 처칠이 이런 면이 있었다니 놀란 거예요. 그 책의 작가는 실리아 샌더스라고 처칠의 친외손녀예요. 그리고 외손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야, 너 할아버지가 처칠하며? 막 묻는 거예요. 진짜 담배 많이 펴? 시간 몇 번? 밤에 잠도 안 잔다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손녀가. 그래, 책을 쓰자. 책을 써 알려주자.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처칠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좀 더 알아보자, 깊이 있게 알아보자. 처칠책을 쫙 다 봤어요. 그 당시 제가 본 책이 한 19권 정도 됐어요. 그 처칠책을 쭉 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알려야겠다, 처칠을. 너무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 언젠가 은퇴하고 60 넘어서 책을 쓰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죠. 근데 그 꿈만 있고 그냥 그 뒤로 책을 좀 꾸준히 봤어요. 독서모임 나가서 기성주 작가님 알게 됐죠. 미라클 팩토리에서. 작가님이 이제 제 처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처칠 써보세요. 지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쓰게 돼서 작년에 책이 나왔죠. 윤상모 작가님이 느끼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처칠을 참 한마디로 규정이 참 쉽지 않지만 불굴의 의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처칠은 어릴 때부터 고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었고 또 전쟁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을 다 했었고 처칠은 우리가 말하는 수퍼자였어요. 수학을 싫어했어요. 수학을 포기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귀족 출신이거든요. 처칠이. 그럼 귀족 출신은 다 사립학교 가요. 사립학교는 라틴어 그리스를 배워야 돼요. 근데 처칠은 계속 낙제인 거예요. 라틴어 그리스를 또 싫어했어요. 수학도 아예 포기했고. 그래서 낙제생들만 가는 반들이 영어만 배우는 거예요. 3년 동안 영어만 공부한 거예요. 그때 했던 공부가 처칠이 나중에 뭐 책을 쓰고 연설하는데 바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처칠은 1차 대전 참전했었는데 1차 대전 때는 해군 장관이었어요. 처칠이 주도한 작전이었어요. 작전이 실패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처칠이 자기가 두 작전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물러나요. 장관직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조용히 그냥 지내겠죠. 그죠? 근데 처칠은 어떻게 했냐면 최전선에 간 거예요. 전쟁터로. 그 당시 1차 대전에는 참호전이라 불렀는데 연합군하고 독일군이 참호를 서로 파놓고 계속 서로 총 쏘고 대포 쏘고 했어요. 그때 거의 대다수의 군인들이 거의 전사를 다 했어요. 처칠도 거기 복무하면서 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기 머리로 총알이 막 날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유서도 썼어요. 죽을 걸 대비해서 자기 부인 클레멘타인한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쉽게도 2차 대전 때는 또 수상을 했죠. 수상을 냈을 때 독일이 2차 대전 시작이 플란드로 시작으로 그러면 서유럽이 쫙 점령이 다 됐어요. 그때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고 남은 게 영국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국 안에서도 우리는 항복해야겠다. 독일에 싸울 수가 없다. 그런데 처칠 혼자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네. 싸우겠다. 버틴 네. 거죠. 어. 결국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죠. 방금 지금 윤상모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여기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 정말 고스란히 그분의 일대기, 진짜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들어 있는 걸 제가 네. 줄치면서 봤거든요. 어떤 거를 많이 배워서 네. 적용을 하십니까? 리더의 조건이란 책을 쓴 존 맥스웰이 있어요. 네.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대가인데 네. 리더가 되려면 21가지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처칠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아. 성실, 근면, 뭐 배우려는 자세, 어. 뭐 관용, 막 있겠죠. 근데 처칠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배운 거는 뭐냐면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독서, 자세. 네. 글쓰기. 네.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칠은 군대 가가지고 네. 공부를 혼자 했어요. 독학으로. 독학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종의기원, 군주론, 뭐 로마 제국 세망사 그런 혼자 독학으로 다 본 거예요. 처칠이 글쓰기 되고 연설도 하게 됐죠. 제 책도 있지만 그 CNC 법칙이 있어요. 네. 제가 만든 법칙인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네. 위인들은 리더들은 다 롤 모델이 있더라. 예. 그래서 저를 롤 모델 정했죠. 처칠. 처칠 똑같이 따라해보자. 아. 책을 저도 봤죠. 인문학 책을. 네. 뭐 재밌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고 있죠. 인문학 강의를. 그럼 그 CNC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CNC 법칙은 약자인데 CNC, 그러니까 Copy and Create의 약자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엔 카피 똑같이 따라하고 네. 그다음엔 뭐 창조해라 이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위인들이 자기 스승이 있었어요. 롤 모델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저는 CNC 법칙을 예로 그 타이거 우즈 선수를 예로 많이 들어요. 타이거 우즈. 네, 그 골프 연장 가면 타이거 우즈 선수의 네. 스윙 폼이 있어요. 네. 연속 도장을 찍은 그리고 그 서 있는 채를 잡고 있는 옆모습 찍은 사진인데 거기 네. 보면 스윙은 이렇게 하라. 또 뭐 어깨 각도, 무릎 각도, 뭐 발 각도 다 나와요. 타이거 우즈처럼 똑같이만 쳐도 네. 대단한 선수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지. 타이거 우즈처럼 똑같이 따라하다가 나중엔 자기 이제 스윙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공해라. 그래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이야기 하세요? 우리 보통 리더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책을 생각하거든요. 팀장, 뭐 사장. 그렇죠. 그러면 자기 팀원들, 회사원들을 푸시를 해서 네. 프레셔를 줘서 네. 어떤 성과를 내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솔선수범. 진정한 리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참 잘 알고 있다 생각해요. 좀 살아온 과정을 보고 네. 그러니까 한계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과 출신이니까 뭘 안 될 거야. 난 이과 출신이니까 뭘 안 될 거야.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난 문과 출신이라서 과학은 몰라요. 뭐 이렇게 이과 출신이라서 사회는 몰라요.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아니 드라마에도 그게 많이 나온다. 네, 드라마에도 네, 네, 일선 네, 많이 쓰고 네, 그게 네. 뭐냐면 나의 과거를 보고 미래를 미리 정하는 거죠. 저도 이과 출신이고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문학 책을 쓰고 인문학 공부를 하고 네. 또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미래는 모른다 이거죠. 사람이. 그렇죠. 사람의 미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계를 정하지 네, 마라. 윤 작가님이시기도 하지만 윤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스스로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봤는데 제가 독서 모임 나오고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하면서 기성 작가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윤 작가님이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봤어요. 누가 롤 모델, 내가 누구의 롤 모델 될까 벌써. 근데 제가 책을 내고 뭐 기업에서 리더십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과정 또 사업을 하게 된 과정을 쭉 얘기했어요. 며칠 뒤에 이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날 참석했던 제 학교 후배되고 회원기 회사를 다니고 있다. 책을 쓰고 싶은데 방법을 좀 알려달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서 네. 같이 저녁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쭉 이렇게 해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됐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 축하할 일이네. 예. 깜짝 놀랐죠. 잊어먹고 있어. 내가 1년 만에 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책을 쓸 때는 제가 처치를 그냥 좀 사람들 알리고 또 강연 통해서 좀 알린다. 그 정도 만족했는데 또 제 책을 보고
또 강의 듣고 어떤 분이 누군가가 이렇게 뭐 어떤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고 책도 나오고 하니까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우리 독서 모임 중에 네. 윤 작가님의 고전 이 독해력 네. 과찬이십니다. 최고신데 유달리 이 고전을 네. 사랑하시는 이유, 어떻게 네. 고전을 공부하시는지 네. 좀 가르쳐 주셔요. 제가 고전을 읽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유럽 쪽으로. 이게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이 사고 방식이 다를까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동양인과 서양인은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역사도 달라요. 또 기후도 달라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구나.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보자. 그래서 다른 생각 연구소도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그 다른 생각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나와 상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 그럼 싸움이 되겠죠. 그죠? 그쵸. 근데 상대편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자. 그래서 다른 생각 연구소인데 그 사람이 역사 문화를 알려면 책을 봐야 되죠. 그게 고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의 역사 또 유럽을 알려 그러면 서양 사람을 알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또 동양도 마찬가지로 동양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을 알아야 돼요. 모든 어떤 그 관습 문화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문자도 그렇고 중국을 연구하다 보면 또 동양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하나의 호기심이었죠. 왜 서로 다를까 출발했는데 이렇게 옛날 고전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내게 된 거죠. 네. 그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고전을 더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우리 윤 작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창업 관련 책인데 우리가 창업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뭐 커피숍 한다든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건 준비 없이 한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준비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정신,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어떤 마인드로 창업할 것이냐. 그 마인드가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창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백종원 대표의 골목식당도 보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주제가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항상 미리 준비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해라. 그런 게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다. 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배울 것이냐? 고전에서 배우자. 그렇구나. 창업과 개국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의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개국이 그죠? 더 큰 사회인 거고 나를 만드는 거고 회사는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니까 사장을 본다면 그게 크든 작든 그러면 개국한 사람 많이 있죠. 네. 당태종도 있고 한 나라를 세운 유방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창업하게 된 과정 또 그런 것도 좀 넣어서 네.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김희숙 사주TV 네. 독자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일단 영광입니다. 이쪽 사무실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네. 또 인터뷰하게 됐는데 책을 씀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인연이. 또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책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사주TV도 또 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니까 독서모에서 만나게 인연으로. 되고 인연으로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 얘기해요. 그럼 책을 왜 봐야 되느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지루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책을 재미에 빠지면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게 대체가 안 된다. 대체 불가능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의 재미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미있게 읽는 법 한번 팁만. 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분야가 뭐냐, 뭘 좋아하느냐, 어떤 관심이 있느냐. 저는 관심 분야가 왜 다를까 했어요. 다를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역사였어요. 와, 내가 정말 역사를 좋아했다니 스스로 다시 발견한 거예요. 나 자신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면 빠지게 돼요. 이 고전을 읽다 보면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이 책도 근육으로 생각해요. 뇌 근육 얘기하더라고요. 뇌 근육.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책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 요즘 인문학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퍼즐 맞추는 기분 있잖아요. 네. 전혀 달랐던 다른 전혀 동방 서방 뭐 동양 서양 달랐던 나라들이 시대가 달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이 퍼즐 맞추다 보니까 재밌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이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 중에서 따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재밌더라고요, 고전이. 그래서 그런 재미에 빠지면 정말 책을 더 재밌게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새 책이 나오면 한 번 더 네. 인터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